8월 6일 이적 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세시코 거는 따로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타 등등의 사건들로 제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온스테인이 말하기로는 첼시는 남은 기간 동안 1억 파운드에서 1억 5천만 파운드의 추가 이적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잭슨을 안 팔아도 이 액수는 충분히 찍힐 수는 있지만, 이 기자가 말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잭슨까지 판매를 했을 때 찍히는 액수를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있고요. 히위고가 떴던 우고축구, 킨셀라, 온스테인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권리랑 그냥 거의 끝났습니다. 95%가량 완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루야 또한 메디컬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오피셜만 기다리면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첼시는 또 매각 자원들을 확실하게 보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산티아우나가 말하기로는 펠리스가 리버풀의 비드 2회를 다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게이에 관련된 거겠죠. 최소 5천만 파운드를 달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이에 관해서 런을 박을 것이고, 이 선수가 아니라 레온이라고 해서 06년생 토리노 왼터백 선수를 보러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왜냐면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리버풀이 사실 5천만 파운드의 금액까지 지르면서 펠리스의 게이를 노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꽤나 합당한 말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직까진 산티아우나 한 명에게서만 뜬 소식이고,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은 펠리스는 4천만 파운드 정도만 바란다 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아렐랄과 누네스 측은 계속 개인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BBC 맨시티는 디아스와 오라일리 재계약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디아스 같은 경우는 18만 파운드,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주급을 받고 있었고, 둘 다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스럽게도 계약을 했어야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 소식을 알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로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 기간 2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2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란이 받고 있는 52만 5천 파운드 랑 동일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향 조정을 해서 주급을 준다는 말도 있고. 근데 사실 로드리가 발롱도르 위너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포지션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는 압도적인 원탑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홀란드와 동일 주급을 줘도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살짝 의아한 이질감이 드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요.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토마스 파티가 자신의 성폭행 이슈에 관해서 일단 우선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받고 비아레알로 이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히비고까지 떠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조사 때문에 발에 묶이는 걸 해결한 것이고, 유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석금을 냈다라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 보니까 이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 키건이 말하기로는 메뉴는 메가이어에 관해서 5개의 구단이 관심을 가졌었으나 그걸 다 거절을 했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메가이어가 메뉴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재계약에 대한 각이 열렸다라는 의미도 짙게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테오 모라토가 말하기로는 어제부터 갑자기 뉴캐슬이 치아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 오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데나세르가 말하기로는 토트넘이 호드리그에 관해서 6천만 유로의 오퍼를 할 거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1억 유로 미만의 오퍼는 듣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가 토트넘을 원하든 말든 간에 이거는 높은 확률로 커트를 당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온스테인, 소트는 에버튼에게 디블링의 이적료로 4,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500만 파운드는 시온 옵션이고요. 여기서 세론 25%까지 제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론 10%가 껴있는 것도 사실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뭐지 싶은데, 세론이 25%까지 껴있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의 딜로밖에 안 보이는, 좀 많이 신기합니다. 에버튼이 디블링을 정말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튼 입장에서는 에버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이 거래에 충분히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오가 말하기로는 메디슨은 지금 십자인대 관련된 부상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정밀 검사는 붓기가 다 가라앉아야만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 이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결장 기간에 관해서 가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기다려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에슬레틱, 라이프치히가 하비 엘리엇 영입을 위해서 리버풀에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미 시본스가 나가긴 하다 보니까 이 건에서 대체자를 엘리엇을 한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라젠바르 시스템에 어울리는 형태의 딜이 될 것 같기는 하나, 기초 이적료가 5천만 파운드에서 4천만 파운드 이 사이를 요구하고 있는 게 리버풀의 스탠스인데, 거기서 4천만 파운드일 시에는 바이백까지 원하고 있어가지고 라젠바르이 확실하게 리셀각을 잡고 살만한 매물은 아닌지라 시몬스 딜과 메커니즘으로 선택이 될 하비 엘리엇이 아닌가. 하비 엘리엇이 최근에 U21에서 굉장히 잘하긴 했거든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하비 엘리엇이 아니었으면 우승을 못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캐리력을 선보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하고 라젠발츠과 링크가 뜨고 있는
현재고요. 그리고 아란차 로드리게스가 말하기로는 엔드릭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임대들이 직전에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뭐 메디컬 이슈로 직전에 파토가 난 모양이고, 부상이 있어도 양측에서 합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에버튼의 브루아처럼 전혀 쓸모가 없는 형식의 임대가 되기도 해서 소시에다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지금 엔드릭과 직접적인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의 1년, 향후 1년은 1군에 남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프로 계약으로 더 확실하게 전환을 할 거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아란차 로드리게스로부터, 그리고 마르카로부터, 로마노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곤살로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가운데 바르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섬뜩한 소식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매 달마다 나가는 돈들이 매우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들인데, 이런 게 생각보다 타격이 좀 커요. 근데 여기서 무려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폼비를 이용하시게 되면 최대 48만 원의 이득을 보면서 새로운 인터넷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위험 부담이 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타업체보다 혜택이 적으면 120% 차익을 보상하는 안심 서비스도 제공 중이고, 인터넷 요금제 오픈 기념으로 최대 혜택 4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잘하면 유니폼 풀마킹 2벌 값을 아끼게 될 텐데, 뭐 가벼운 톡3당을 통해서 전문가랑 최대 혜택을 한번 잡아보세요. MD 쪽에서 떠 있고요. 하비에르 가스콘이라는 기자가 낸 기사인데요. 일단은 지금 슈테겐과 바르샤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타임라인이 있냐, 이게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구단은 슈테겐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삼아서 노조의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슈테겐이 지금 남은 급여를, 높은 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로 11일에서 30일간의 업무 정지 플러스 급여 정지 또한 가능하고, 선수 급여의 35%를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슈테겐이 잘못한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게 있냐, 슈테겐이 의료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슈테겐의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셀러리 캡에서 슈테겐의 급여, 슈테겐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비율을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즉, 슈테겐이 이 의료 기록 보고서를 주게 되면은 바르샤 쪽에서 선수 등록에 관해 훨씬 더 용이한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근데 슈테겐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린 듯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슈테겐이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볼 수가 있고, 구단 입장에서는 서로 좋게 좋게 가려면은 뭐 슈테겐이 폼이 안 좋든 죽음만 받아 먹든 하더라도 그냥 이 의료 기록 첨부 정도만 도와주게 되면은 훨씬 더 서로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 기관에서조차 지금 협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바르샤 쪽에서 개빡이 도셔갖고 화해할 의지를 잃었다, 극대노에 이르렀고 가능한 한 모든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슈테겐이 클럽 의료진의 전화에 응답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리그 사무국에 이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선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물론 슈테겐 측은 스페인의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구단 측에서는 슈테겐이 먼저 일방적으로 수술 결정과 회복 기간을 SNS에 공개했다는 점에 관해서 약간 앞뒤가 다르다. 아니, 개인정보에 관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진 애가 갑자기 자신의 수술 기간을 또 SNS 측에 공개해버리는 거는 뭔 앞뒤가 다른 경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핑계는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구단한테 절대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게끔, 도움이 되지 않게끔 굴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고, 일단 바르사 쪽에서는 슈테겐의 분노가 금전적인 이유에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추측하는 중이라고 해요. 슈테겐은 지난 리그 최종전에서 출전했을 경우 60% 출전 조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350만 유로의 보너스 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플릭은 시즌 중 영입된 슈체츠니에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 이냐키 페냐에게 최종전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조안 가르시아 영입 소식까지 알게 되면서 구단의 정면으로 맞서고 그의 등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구단 측의 해석인 거죠. 구단이 슈테겐에게 새로운 팀을 찾으라고 권유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남아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슈테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위 트롤에 가까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슈테겐의 예전 행보들을 보면은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노이어한테 밀려가지고 출전 시간 가지고 징징거렸던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 노이어한테 직접적인 저격을 먹었던 사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클라우디오 브라보라 그래서 슈테겐하고 같이 2014년에 바르사로 넘어왔던 그 키퍼, 나중에 맨시티로 갔잖아요.
맨시티로 가기 전에 원래 슈테겐하고 출전 시간은 반반 분배하고 있었거든요. 슈테겐이 코파델레이하고 챔피언스리그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고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리그 내 전체 경기에서 출전 시간을 가져가게 되는 형태로 분할을 가져갔었는데 이 기관에서도 슈테겐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브라보가 나가는 데 있어서 꽤나 많은 공헌도를 올렸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았을 때 슈테겐의 예전 행동 패턴으로 계속 이 사건이 슈테겐의 행동으로 나오는 이 의료보고서 관련 사건이 계속 편향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립기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선수였다 보니까 조금은 이거 슈테겐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약간 양치기 소년 맨키로다가 좀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슈테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바르사 레전드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레전드랑 구단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베르거 보르세는 현재 여유를 부리는 중이다. 슈쿠에 메카딜에 관해서 경쟁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 입찰이라서 그냥 조금만 갖고 놀면은 훨씬 더 유리한 딜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어 쪽에서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슈쿠에 메카딜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결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정 경기 후 의무우정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쯤에 이적 조항이 걸린 것으로 대화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전 속도가 빠르진 않다 보니까 일단은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벤 제이콥스가 말하기로는 마르세유가 그리누드를 영입 미적료인 2,600만 파운드의 3배 이상으로 시장 가치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메뉴의 세론이 50%가 껴있는 걸 보면은 최소 지금 마르세유의 스탠스에 따르면 7,800만 파운드에 팔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3,900만 파운드 이상이 메뉴한테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르카, 엘리케는 이강인 이적 불가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PL과 세리에 A 팀들이 이강인의 이적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출전 시간에 관해서 좀 제대로 된 보장을 후반기에는 해주지 않았던 감독이고 클럽 월드컵에서 그 스탠스는 그대로 드러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적 불가 통보를 했다? 약간은 앞뒤가 다르긴 하나 그래도 향후 시즌에서 이강인을 많이 쓰려고 하는 엘리케의 스탠스다라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강인에 관련된 링크가 싹 죽기도 했고 그리고 벤 제이콥스 단독 기사로 봤을 때는 PSG가 떠날 뜻이 없는 돈나룸마를 매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요구액에 관해서 3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지금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1만 4천 파운드를 현재 주급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가게 된다면 1년만 기다리면 FA다 보니까 돈나룸마 입장에서 막 5억, 6억 이 정도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나온 건 없으나 어쨌든 이런 정보를 알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키퍼가 조금 급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시티라던가 인테르 쪽에서 인테르도 이제 얀준머 그리고 바이언 쪽에서도 노이어 대치자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서 아마 구입 보진 않을까라고 약간은 망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톰 버거트랑 벤 제이콥스가 말하기로는 손흥민의 이적료가 MLS 최고 이적료 2,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기존 기록은 2,200만 달러.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넘어가면서 400억 가량의 이적료가 기록이 되었는데 최고액이었었고 이번에도 이적을 할 때 최고액. 이번에는 뭐 아시아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특정 리그, 특정 대회의 최고액수로 기록된 것이다 보니까 좀 더 기념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